안녕하세요. 롤다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시간이 돼서 낮에 책을 읽으려고 하고요. 네, 오늘은 액션토키 큰애를 데리고 왔어요. 작은 애 보조 출연, 큰애 오늘도 보조 출연 대신에 얘를 안고 책을 읽으려고 합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사온 커피가 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랑하고 싶어가지고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잘 모르겠어요. 커피 케이스를 보여드리면, 네, 콜롬비아 카푸치노라고 하는데, 이게 특이한 게 이게 막대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설탕 막대기인데요. 커피에다가 이 막대기를 딱 꽂아가지고 녹이면서 먹는 건데, 현지랑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간다 그래서 저도 사왔는데요. 너무 맛있어요. 이게 젓다 보면 사실 이렇게 녹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이 설탕 막대기를 넣고 오이시쿠나레 하면 됩니다. 오이시쿠나레, 오이시쿠나레 이렇게 하면 점점점 맛있어져요. 점점 달달해지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담궈놓으면 녹아가지고 이렇게 막대기가 반토막이 나지만 어쨌거나 재미있게 커피를 먹을 수 있어가지고 달달한 거 좋아하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얘기를 꺼냅니다. 기회 되시면 꼭 사 먹어보세요. 저도 직구해서 계속 먹어볼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의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책은 이제 연애 관련 책, 제가 이제 원래 유튜버님들 거 시리즈로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점 쇼핑몰에서 열심히 검색하다가 투보님이 쓴 책은 아닌데 이 책이 더 빨리 읽고 싶어가지고 구매했어요. 연애의 기술인데 제목이 좀 그 제목과 표지는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아요. 말씀드리면. 근데 수식어가 마음에 들었어요. 심리학자의 산술적이고도 평등함. 평등하다고 했으니까 남자 여자 모두에게 도움될 만한 얘기인 건가? 라고 생각했는데 밑에 나는 왜 항상 의뢰 연애를 하는 걸까? 절대 당신을 평범한 사람처럼 대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오스카 와일드라는 분이 한 말을 여기 적어놨어요. 그래서 각각 의뢰에 대한 얘기를 하려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세 번째 책으로 선택했고요. 지은이는 송선미님이라는 분이고 심리학자면서 행동보건심리학 박사님이시래요. 연세대학교에서 심리학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서 박사과정도 하셨다고 합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는 되게 젊으신 여성분이신 것 같은데요. 정말 기대하면서 이 책을 보려고 합니다. 심리학적인 부분으로 접근하시나 봐요. 제가 좋아하는 내용이 있네요. 목차를 자세히 보지 않고 샀는데 파트 1은 사랑에 대한 혁명적 발상의 전환, 파트 2는 첫사랑 이야기, 파트 3는 나는 왜 계속 의뢰 연애를 할까, 파트 4는 로 보는 나와 당신의 연애 유형은 중요할 것 같아요. 6 감백도, 6는 그 사람이 정말 나와 맞는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7 100분 토론, 비슷한 사람 대 정반대의 두 사람이 더 잘 산다. 8 외모 고민이 된다면, 9 고백할까 말까 망설여질 때, 10 거짓말하는 사람과의 치명적 관계, 바람에 대해 나눠야 할 이야기. 제가 이 자세한 목차를 안 보고 샀는데 정말 산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 기대되는데요. 네, 책은 제가 처음 읽는 책이니까 보다가 제가 뭐 와닿았거나 나누고 싶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재밌게 읽어요. 같이 아마 느낌에 이걸 추천하게 될 것 같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에 대한 첫 번째 발상의 전환. 일단 첫 마디부터 의미심장합니다. 드라마는 재미있지만 사랑에 대한 운명론적 믿음을 심어준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사랑에 대한 믿음은 연애관계에서의 감정과 기대를 비롯한 행동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드라마 안 봅니다. 가끔씩. 네, 어쩌다가. 뭐 이렇게 막 찾아본 스타일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 가지는 믿음은 대개 운명론이거나 성장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거 다 읽어드리면 안 되는데 이거 다 내용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미국 휴스턴대 심리학과의 레이몬드 니 교수가 한 연구 결과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일단 두 집단으로 분류했고 이 집단이 특징을 찾아내셨는데요. 한 집단은 문제가 생겼을 때도 잘 소통하고 해결하는 모습을 보였고 헤어지게 된다고 해도 상처를 덜 받고 헤어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집단이 있었고, 한 집단은 연애관계를 처음엔 뜨겁게 시작했지만 갈등이 생기면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회피하는 경우도 많았고 이별한 후에 큰 상처를 받거나 사랑에 대한 회의감이 생기는 그룹이 있었는데, 첫 번째 그룹은 사랑은 성장하는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그룹이고, 두 번째 집단은 사랑은 운명이라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네요. 그러면 내가 만나는 사람이 성장론을 믿는 사람인지 운명론을 믿는 사람인지를 보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운명론자의 사랑. 이런 운명론을 믿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운명적인 상대가 맞는지를 초반부터 제대로 파악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평균적으로 이런 분들은 연애 기간이 짧다고 합니다. 연애 초반에 삐걱거릴 때 이런 관계는 운명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일찌감치 정리하기 때문이다. 다만 초반에 서로 정말 좋았던 경우에는
성장론보다 오랜 기간 동안 연애를 계속했고 관계에 대한 만족도도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상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나 조건을 가졌는지 초반에 많이 따지는 계산적 사랑의 행동을 자주 보인대요. 아니, 운명을 믿는 분들 계산적이신 분들이네요. 상대의 조건을 까다롭게 살피는 친구가 있다면 운명론자일 수 있다. 성장론의 사랑. 사랑을 변화하고 성장하는 관계 안에서 만들어가는 것으로 바라본다. 이들의 사랑은 오랜 시간을 들여 서로 노력하면서 점점 더 발전시키는 것이다. 성장론의 관점을 가진 사람은 친구 관계와 같은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 연애를 시작해서 장기적으로 관계를 이어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거를 좀 좋아해가지고 재밌네요. 마음을 공부하는 심리학이 연애에 유용한 이유는 과학적 연구를 통하여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발달 심리학의 거장 에릭 에릭슨의 발달 이론에 의하면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변화되고 발달한다. 좋은데요? 좋아요. 신생아기에 양육자에 의존해서 생존을 해야 하는 경우 이 시기를 힘들게 보냈던 경험이 있으면 무의식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열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 시기를 신생아기를 출생 후 18개월로 보셨어요. 청년기를 20살에서 40세로 보셨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거리두기라고 하셨어요. 이 시기에는 나에게 적당한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내지 못한 사람은 상대방과의 적당한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 선인지 알아내지 못한 사람들은 친밀한 관계를 맺는 법을 모른 채로 계속 고립되거나 관계를 맺게 되어도 거리 조절이 안 돼서 불행하다고 느끼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연애에서 반복되는 문제를 돌아보는 과정은 내가 겪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된다. 만일 당신이 사랑에 대한 무의식 속 믿음을 의식 수준으로 끌어올려 꺼내볼 수 있게 된다면 엄청난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더 이상 믿음에 이끌려 다니지 않고 스스로 원하는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뭔가 실습할 수 있게 표를 만들어 놓으셨네요. 예감이 좋아요. 이 책 딱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일 것 같고 제가 아무래도 오늘도 이거 하루에 다 읽을 것 같은 예감이네요. 열심히 읽어보겠습니다. 첫사랑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좋겠다. 저도 이거 비슷한 경험한 적 있는데 너무 재밌네요. 이분이 이제 첫사랑 얘기를 해주셨는데 인기가 많이 졌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서로 이제 이 작가님하고 크리스마스를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다른 남자친구들이. 그래서 친구들끼리 분열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이제 어느 친구한테 들었다고 합니다. 똑같은 경우는 아니고 뜬금없이 친했던 친구 2명이 전화가 와서 둘 중에 누가 더 좋냐고 물어봤던 게 갑자기 생각나네요. 서로 본인을 더 좋아한다고 굳게 믿으면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전화기를 들고 서로 막 할 때 귀여웠는데 친구들 잘 지내고 있겠죠? 얼굴이 또렷하게 기억나네요. 그 친구도 갑자기 얼굴이. 이름은 기억이 안 나네요. 이분이 솔직하게 자신의 경험을 얘기해 주는데 풋풋했던 얘기가 갑자기 좀 슬픈 얘기로 바뀌는데 이게 아마 이제 사람 유년 시절의 중요성을 얘기해 주고 싶어서 이 에피소드를 써오신 것 같아요. 나서도 편지를 계속 받으셨다고 아마 그 남자분께서 이 작가님을 첫사랑이었고 굉장히 좋은 추억으로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네요. 그래서 첫사랑을 떠올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래요. 그 경험이 나에게 알려준 가르침은 무엇이었나요? 비난과 후회는 접어두고 담담하게 그때를 떠올려 봅시다. 프로이드의 제자이자 정신분석학의 대가인 칼 융은 누군가에게 첫눈에 반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매력 때문이 아니라고 단언한다. 융의 이론에 따르면 첫눈에 반하는 것은 자신의 내면에 억눌린 채 존재하는 이성의 이미지가 그 사람의 이미지와 맞아떨어질 때 생겨나는 감정이다. 어려운데. 더 읽어볼게요.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내면의 남성성과 여성성을 함께 가진 양성적인 존재다. 정답이긴 한데 전 때로 중성적이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많거든요. 저에게 여성적인 부분도 있고 남성적인 부분도 있다는 걸 제가 알아가지고 나는 약간 되게 중성적이다 막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그렇다니까 갑자기 기분이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옷 같은 것도 여성스러운 것도 좋아하고 좀 보이시한 그런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요. 요즘 유행하는 본캐와 부캐라는 콘셉트처럼 본캐인 나의 여성성은 물론이고 필요한 순간마다 내 안의 남성성도 부캐처럼 꺼내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제가 영어 이렇게 읽었나요? 어쨌거나 좋아요. 여기에서는 첫눈에 반한다는 느낌은 그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첫인상이
내 안에 본캐와 부캐 같은 그런 아니마랑 아니무스라는 게 있는데 여성성과 남성성이 있는데 내가 발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일치한다고 느낄 때 생겨나는 강렬한 느낌이래요. 근데 외모만 보고 첫눈에 반한 거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이걸로 설명이 될까요? 좀 아리송한데 이론일 뿐이니까 일단 계속 읽어볼게요. 좋은 말이다. 연애할 때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것은 우리가 상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애정이 가득한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상대방을 나의 기대로 만들어진 틀 안에 가두려 하는 것은 아닌지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